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을지 그런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괴상군이 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괴상군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혜택을 만들 것입니다. 3월 9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3월 10일 대한민국이 활짝 웃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딱 하면 전화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괴상군을 위해 이재명! 충청북도를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재명!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열창을 해주신 우리 박상원 위원장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한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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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괴산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장석 도당위원장님, 박상은 지역위원장님, 또 이재한 우리 동지를 비롯한 괴산군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4일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간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표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왕을 뽑는 날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뽑는 날도 아니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날인데, 사실 저도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국회의원만 해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인천시장 할 때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때 차이가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항상 예를 든 게 뭐냐면, 눈이 내릴 때 겨울에 국회의원 때는 약간의 낭만적 생각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내랑 어디가 커피나 마시고 저녁이나 마시는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시장이 딱 돼서 눈이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일 아침 제설 작업 염화칼슘 몇 푼에 들어가겠다. 제설 차량 몇 대 동원해야 되겠다. 이게 10억짜리 노지구나 5억짜리 노지구나 이게 딱 계산이 됩니다. 눈 내린 걸 보면 이게 15억이구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처럼 시장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시민 전체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천시장 4년 해보고 나서 대통령 될 사람은 꼭 한번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나하고 같은 동갑 63년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를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경상북도 안동의 화정민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성남으로 이사와서 중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못해 소년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3년 기간을 나이가 어려서 공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형님 주민등본을 위조해가지고 생계형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렇게 공장을 다니면서 그 월급을 쪼개 학원을 다녀서 검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중앙대 법대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중앙대, 한양대, 단국대 이런 대학이 서울대 연고대를 이기려고 고시 합격생, 장학생을 법대에서 뽑아가지고 학비만 면제 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줬습니다. 생활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생활비를 받아서 그 돈을 쪼개가지고 자기 형 이재선이 대학 학비를 대준 거예요. 7개 남매 중에 대학을 간 사람이 이재명 후보하고 자기 친형, 바로 위에 형 이재선. 요즘에 형수 욕설 논란이 됐던 그 형입니다. 그 형을 이재명 후보가 자기 대학 장학금을 쪼개가지고 형을 대학을 졸업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공인회계사에 합격을 했어요. 머리가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이 형이 이상하게 동생에 대해서 질투를 해가지고 성남시장을 출마한다 안 그러나 뭐 박사모 성남 대표를 맡지 않나 이상하게 거꾸로 가서 동생이 시장에 출마하면 도와줘도 싫지 않은 판인데 낙선 운동을 하고 거꾸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남시장이 되니까 막 개입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이래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재명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원을 졸업할 때 3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었습니다. 저도 사법시험 저희가 합격할 때는 300명 뽑았습니다. 저도 57등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100등 안에 들어서 이 판검사 임용 성적이 저도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100등 안에 들어서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되니까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판검사를 1년이나 하고 변호사를 하는 게 변호사 선임료도 많이 받고 어떤 사무실 운영하는데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에 빠졌는데 이재명도 빠졌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은 대구 경북 출신으로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죠. 어떻게 보면 검사의 길을 걸었다면 윤석열보다 더 각광을 받아가지고 출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권력의 길을 가지 않고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시 공부하느라고 학생운동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집이 가난하고 자기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운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에 광주의 진실을 알고 낙월동 묘지에 가서 울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길을 가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 성남 시민과 함께 뛰었습니다. 성남이란 데가 청계천에서 철거되신 분들이 광주 대단지라고 살고 있다가 노태우 때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성남시로 묶어진 것이 바로 성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은 구도시와 신도시 간의 격차가 매우 큰 도시입니다. 신도시에는 분당에는 4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반면에 구도시에는 병원이 다 폐쇄되어 오래가지고 없어서 이재명 후보가 시민단체와 함께 20만 명의 성남 시민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립병원을 설립해달라는 조례 첨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당시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당이어서 의회여서 47초 만에 20만 명이 그 추운 날 언손을 녹여가면서 서명한 그 조례 첨부안을 47초 만에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단체 간부들, 이재명 변호사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막 휴지를 던지고 물병을 던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항의를 했더니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그래가지고 벌금형을 때린 게 이재명의 전과의 첫 번째 전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은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20만 명이 서명을 해도 47초 만에 기각이 돼버리니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쓰겠다 라고 생각해서 성남시장 출마 결심을 하게 되고 한 번 성남시장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한 번 떨어졌다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도 그때 인천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같이 시장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그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귀합니까? 자기 개인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 구도심의
시립병원을 지어줘야 되겠다. 내가 직접 시장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2010년도에 시장이 돼서 준비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드디어 성남시 의료원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음압병동이 들어가고 500병상이 들어가는 시립병원인데 대전, 광주, 울산도 광역자치단체지만 시립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2019년에 완공이 돼서 이번 코로나 때 성남시 의원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 자세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는 원래 제 고향이 전라남도 공이고 학생운동을 했고 제가 민주당의 뿌리를 가지고 해온 사람이지만 저는 대구 경북 출신들이 민주당에 참여하면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다 집권 세력이어가지고 군사독재 세력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줄 서가지고 하면은 윤석열처럼 그쪽에 줄 서서 하면은 쉽게 권력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지금까지 한 길로 걸어온 이재명입니다. 한 번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를 시작한 이래 민주당의 길을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이대엽이라고 아시죠?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 또래는 박노식, 장동희, 이대엽 이런 액션 배우를 잘 알 겁니다. 그 이대엽 씨가 그 한나라당 성남시장으로 재선인가 3선인가 했어요. 이 양반이 나도 만나봤는데 이 영화배우 이런 폼이 있어가지고 이 폼 잡느라고 이 화려한 성남시청을 만들고 겉멋들이더라고 부채를 7천억이나 줬어요. 7천억.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돼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습니다. 돈 못 갚겠다. 빚이 많아가지고 7천억 빚이 나가지고 그거를 시장 4년 8년 하면서 다 부채를 갚고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성남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확장시키고 아무튼 경기도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성남시장에 재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분당이 천당 안에 분당이랄 정도로 강남처럼 잘 사는 분들이 삽니다. 근데 분당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겨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됐던 2014년 선거에 분당에서 55% 이상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 홍보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부자들이 이재명 되면 세금 올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하고 뭔가 좀 우리 재산을 뺏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산층이나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재명이 2010년부터 14년 4년 성남시장을 잘했더니 처음에는 44%인가 얻었는데 분당에서 4년 뒤에 55%를 얻었다. 55%. 민주당 역사상 처음입니다. 분당에서 이렇게 55%를 얻은 것은. 그것은 그만큼 분당에 있는 부자들도 이재명이 시켜놨더니 일 잘하는구나. 우리 성남을 발전시켰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은 실적으로 검증된 후보다 말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남 시민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2번 뽑아주면서. 경기도지사를 시켰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1년 경제 성장률이 9.6%가 넘었습니다. 이재명 때. 전국 평균 성장률의 2배. 여기 우리 충청북도도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서 괴산에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이런 미니 복합타운이 우리 괴산에 수건 사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인구 5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투자를 확대시키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확대시켜서 경기도 경제성장률을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 그 계곡에 불법으로 점거하던 상인들을 다 철거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산 계곡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런 무허가 상인들을
그냥 강제로 철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스타일로 한다면 저 가짜는 것들을 다 철거시켜. 그래서 그냥 경찰력을 동원해서 철거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상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 상인들이 다 승복하게 만들어서 자진 철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잘했죠 이게. 그래서 일 잘하면 이재명이라 그런 겁니다. 그냥 저거 강제로 철거시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 다 먹고 사는 서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안을 만들어주고 설득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후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은 그거잖아요. 이 신천지 이만희가 그 교도들이 대구에 갔다가 나중에 해코지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MBC, KBS 같은 이런 방송국도 이런 이단 보도 한번 했다가 막 MBC 방송국을 점거하고 KBS를 점거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을 다시 봤던 게 그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만희 신천지 본부에 쳐들어가서 이만희 나와라! 라고 왜 방역당국에 명단 제출하고 다 검진 받아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다 박수 쳤죠? 이런 지도자가 필요가 아니겠어요. 나는 윤석열 후보가 그때 검찰총장인데 그거 압수수색 좀 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안 하고 말이죠. 누구 법무부 장관 부인은 막 표창장 위조했다고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한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될 이 중요한 사안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2번이나 경찰이 신청한 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만희도 영매의 일종이니까 즉 같은 업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 저거 박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양반이 이 자세가 뭘까? 즉 자신의 그때부터 자기가 대통령 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신천지가 해코지하면 부담이 되고 너를 도와줄 수도 있으니 또다시 그 압수수색 영장에서 괜히 적을 지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각에 달리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장을 발부 안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와 민족과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느냐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생각하느냐 자기 마누라 주가 조작을 먼저 생각하느냐 장모의 부동산 투기를 먼저 생각하느냐 국민의 집권성을 먼저 해결할 것이냐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왕자를 쓰고 다니면서 지휘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장동 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윤석열 이 양반이 다른 것도 없이 태회에 나온 대장동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대장동 설계자는 이재명 당신이 자기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주범이라 이렇게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뭘 기본을 몰라서 그런데 아니 나도 인천시장 해봤지만 시장이나 성남시장이 그러면 당연히 개발계획에 사인하고 다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이 말한 설계가 뭐냐면 제가 인천시장 하면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에 있습니다.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신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 이익을 거기만 쓰면은 부평이나 계양구나 서구 남구 이런 구도심은 되게 못 살잖아요. 거기다 투자를 해줘야지. 근데 제가 송도에서 투자 유치해서 남은 이익을 부평구나 이런 데다 쓰려고 그러면 송도 주민들이 왜 송도에서 번 돈을 구도심에 쓰려고 그러냐. 송영길 시장 규탄한다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상당히 그걸 설득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했느냐, 대장동 사업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업 단위를 구도심에 있는 공단 지역 공원 개발 사업과 묶어가지고 한 사업 단위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나온 이익을 상당히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구도심 공단 공원 조성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설계 잘했다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내가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설계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잘한 설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장동 부정 설계는 뭐냐? 이 윤석열 이 양반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양반이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별을 못해요. 아마 구별을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막 국민을 속이려고 막 우기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를 만들 때는 회사 상법상 회사는 5천만 원 있으면 자본금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본금 많을 필요가 뭐 있어. 처음에 법을 설립할 때 3억 5천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하려면 대장동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 살 돈을 벌려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 1,155억을 빌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표가 박인호라는 사람인데 박인호의 사촌 처남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이 3억 5천짜리 그 법인이 1,155억을 빌리니까 그 담보도 없이 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조우영이가 1,155억을 빌려다 주면서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 브로커 비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해 다 망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 옆에 효성동 사업도 부산저축은행이 들어가고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사한 사람이 중수이과장 윤석열이 그걸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12건을 기소를 했는데 11억짜리도 기소를 했더라고요. 공소장을 보니까 12건 중에 11억 부당대출한 것도 기소를 했는데 1,155억을 부당대출한 걸 기소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해버렸다니까 이 사람이.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조우영이를 수사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우영이를 수사해 조우영이 겁이 나니까 김만배한테 변호사 좀 소개해주세요 했더니 김만배가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해라. 왜? 윤석열이가 주인 검사니까 윤석열의 직계 선배가 박영수고 박영수 말이면 윤석열이 꼼짝도 못하니까 박영수를 선임해라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효과가 즉각 나타나서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말하기를 내일 검찰 조사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가면 커피 한 잔 타줄 것이다. 잘 조사받고 나와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억 4천만 원을 브로커 비용 받은 놈을 잡아다가 바로 구속을 시켰어야지. 커피 타주고 참고인조사관에서 내보내서 무혐의 처분하는 이런 황당한 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가로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설계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최태원 동생이 하는 키넨파트너스가 400억, 김정태 하나그룹 행장이 7천억, 그래서 한 1조가 넘는 투자금을 만들어서 대장동 땅을 사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건데 이 윤석열 이 양반이 항상 하는 얘기가 3억 5천 가지고 1조 원의 돈을 벌었다. 그걸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뭘 설계했느냐? 대장동 이익금을 부도심에 투자하는 것을 설계했고 이 돈 1조 원을 만든 설계는 2009년도 이재명이 시장 되기 전부터 이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들 곽상도부터 시작해서 다 이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막 국민의힘이나 이쪽 사람들이 떠드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게 2017년 3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것은 2017년 5월 9일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됐을 2017년 3월에는 문재인은 그냥 대선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누가 했느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고 있었고, 그 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를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를 분명히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영아 변호사가 만나보니까 그럽니다. 존경하는 우리 괴산 국민 여러분, 일 잘하는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을 이렇게 대장동으로 거꾸로 덮어씌우니까, 그날 TV통을 보셨죠? 엊그저께 우리 이재명 후보가 조목조목 이야기하니까 이 윤석열이 그냥 우기기만 하고 뭐 논리적으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고 이 양반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경제는 무능한 줄 알았고 검사는 좀 그래도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검사도 무능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강조하지만 유능한 검사는 피의자를 증거를 제시해서 승복하게 만들어서 아 맞습니다 검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라고 자백을 끌어내는 것이 유능한 검사고, 우리 이모선 국회의원 경찰 출신 와 있지만 유능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검찰 무능한 경찰 수사관은 뭐냐, 증거도 제대로 못 찾아와 놓고서 계속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윽박 지르고 일부러 그냥 딱 이렇게 그림을 짜서 맞춰가지고 계속 억지로 증거를 끼워 맞춰가지고 증인을 회유하고 참고인을 회유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검사가 무능한 검사입니다. 윤석열이 검사한 동안 자기 검사 동기 변창흠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 자살했습니다. 한 5명이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죄율도 높습니다. 그냥 윽박질러서 그냥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통화할 때 보니까 나쁜 검사, 무능한 검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부족함도 있습니다. 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괴산 국민 여러분, 어느 지도자가 약점이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 리더는 어떤 거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3년째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소상공인들 살려낼 것이냐, 어떻게 경제를 다시 좀 살려낼 것이냐.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말에서 기름값이 뛰고 있고 북한도 막 미사일을 쏘고 있고 남북 관계는 안 풀린다. 어떻게 할 거냐. 이 화석연료 때문에 기후변화로 막 이제 맨날 홍수에다가 막 이상 기후 변화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뤄낼 거냐. 좀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거 잘할 사람 여론조사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20%가 높게 나옵니다. 20%.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윤석열은 맨날 술 먹을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골프 치고 어디 가서 막 누구 구속시키려는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경제 물어보면 모르잖아. 알리백도 몰라. 잘 안 몰라. 뭐 데이터 뭐 경제 무슨 플랫폼 경제 몰라요. 그냥 주택 청약도 뭔지도 몰라. 그냥 물어보면 나 모른다고. 이렇게 경제나 민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오로지 수사, 술 먹는 거 이런 걸 잘하는 후보한테 맡기면 안 되고, 오죽했으면 자기 부인 김건희 씨가 자기 남편은 바보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윤석열을 뽑는 거예요? 김건희를 뽑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증명된 이재명 뽑아주시면, 우리 이모선 의원도 와 계시고 우리 곽상원 위원장, 우리 이재한 위원장 와 있습니다만 172석의 민주당, 저 송영길 대표, 우리 172명 국회의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 뒷받침해서 새롭게 대한민국 발전해 가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강호충 만들고 방사선 관해속기 이번에 완공되면 그걸 기초로 첨단 산업을 충북에 발전시키겠습니다. 오성의 바이오 단지를 비롯해서 여기에 우리 괴산의 철도망을 빨리 연결시 철도망과 철도망과 백두대간 교통의 중심지로 괴산이 발전하고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반도체
사업체의 이런 미니 이 주택 단지가 만들어져서 인구 5만의 괴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충북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